여러 차례 말씀하셨다시피 한러 혁신 플랫폼이 빠른 시간 내에 구축되어서 러시아와 우리 한국의 공동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990년 러시아와 수교를 맺었던 북방 정책을 추구했던 노태우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공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북방 경제 포럼을 진행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그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대체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도 매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문제와 수소 산업 발전 문제 이 두 개를 연계해서 러시아를 그동안에 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정부 주요 인사, 기업인들 수시로 만나시면서 러시아와의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계시는 신동에너컴 김문식 북방경제연합회 명예회장님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동 에너컴 회장직을 수행하고 계시고 또 한러기업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동안 탄소 중립을 향한 아주 강한 열정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그 회장님께서는 러시아 프리모스키 MRC사와 MOU 체결을 이미 체결한 바 있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힘드실 텐데 저는 주어진 시간보다 굉장히 짧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포럼은 지금 러시아 측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급적이면 제가 좀 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최대 이슈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 목표를 오늘 아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께서도 대통령 G20 거기 가실 때 G20가 아니죠. 유럽 가시는데 환송을 하고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탄소 중립 3040 뭐냐,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중립을 40%까지 하겠다는 목표인데, 이거는 일반인 누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목표입니다.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러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존에 있던 화석 에너지, 석유, 가스, 석탄 이거를 다 대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께서 게임 체인저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기업들이 15대 대기업이 얼마 전 킨텍스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서로 협력하자 이렇게 결의를 해서 수소 협력 카운슬을 또 만드시고 했는데,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수소국이 설치됐고 또 국회에서도 3035 법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가 30년까지 최소한도 탄소 중립을 35%는 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은 최종 대통령 주재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3040 2050년에 탄소 제로를 전 세계가 하자는 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 수소에 대해서
제가 이 크라이오겐 마시에서 그 부사장님께서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그 완전 그 격리 면제가 러시아에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항공편이 일주일에 한 편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최근에 다녀왔고 그래서 제가 대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수소 경제 사회 구축, 수소를 이제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야 그 탄소 배출을 줄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수소를 만드는데도 아까도 저 최초에 발표하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수소를 만든 과정도 신재생, 원자력 이런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그 에너지로 만들었냐 이럴 경우에 그린 수소라고 하죠. 궁극적인 목표는 그린 수소가 확대 생산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여건상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으로 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 탄소중립위원회에 보고한 세 군데의 보고서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이런 그린 수소를 80%는 수입해야 된다. 그래야 3035 또는 3040 목표가 달성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수소를 이제 유통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액화, 소위 리퀴드 하이드로진,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리퀴드 하이드로진은 우리가 마이너스 253도에서 그 액화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LNG의 경우는 마이너스 아마 163도에서 액화가 되고 우리가 그 LNG 수송선이나 보관 유통하는 데는 아마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수소 액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천 기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님 재직 시에 이 국가적인 이런 기술 아젠다로 해서 390억을 제가 알기에는 일시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이렇게 R&D 자금을 제공해서 지금 액화 기술이 거의 뭐 7, 80% 진행이 됐다고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글로벌 수소가스라든지 그 플레이어들, 독일 회사, 뭐 블란서, 미국 이런 회사들이 좀 여러분께서 많이 이름을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구태여 개개 회사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은 그 수소나 가스를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 대기업에서 우리 저 공장을 하나 건설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현대자동차한테 자동차 공장점 하나 건설해달라 할 때 그분들이 쉽게 해줄까요? 자기 시장에 잠식이 되니까. 독일 회사는 한국의 모 대기업과 우리가 지분을 50대 50 아니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시작이 됐습니다. 2023년 완공 목표로 연간 13,000톤의 액화수소 생산을 해서 착공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기업과 또 수소 도시로 이제 명명하고 추진하는 창원시에서 공동으로 한 조그마한 그 액화수소 플랜트가 이제 착공이 됐는데 거기도 보니까 굉장히 그분들은 지분은 달라고 안 했지만은 기술료가 포함돼서 이제 굉장히 비싼 값에 이렇게 착공이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액화수소의 원천 기술은 러시아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뭐 개인 회사가 아니고요. 이건 방위산업체인데 원래 공개가 안 됐어요. 러시아 사람도 잘 모르는데 제가 어떤 인연도를 해서 이 북방경제연합회에 또 제가 명예회장이고 여러 가지 제 신원이 클리어되고 또 제가 국회의원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보안 검열 해갖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제 여기를 갖고 마침내 그 기술을 저희가 공여받고 이분들이 한국의 기술을 원천 기술을 제공하고 모든 자재를 한국에서 국산화해서 한국은 물론 오히려 수출도 한국에서 하겠다 이런 좀 획기적인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소개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는 또 여기 참여하신 제한된 인원뿐 아니고 많은 그 수소 관련 업계에서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액화 수소는 이제 1934년 닥터 표도르 카피차 박사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원 다 유학한 후에 러시아에 와가지고 개인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1934년에 액화수소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특허를 냈고 1차 헬리움을 액화하고 2차에 이제 수소를 액화 성공했는데 이 당시에는 그 수소에 대한 수요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거의 그 이제 부도 나기 직전인데 러시아 방위산업처에서 여기에 착안해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1945년 크라이오겐 마시, 러시아 말로는 크리아겐 마시인데요. 극저온 그 액화 회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7년에 10월 4일 스푸트니크 1호 그 인공위성이 이제 최초로 발사할 때 쓴 게 바로 액화수소입니다. 그 인공위성을 쏠 때는 그 액화수소 또 다른 질소, 산소를 결합해서 이제 쓰는데 그 주입하는 그 기술이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호라고 우리가 외나로도 고흥반도에 거기서 얼마 전에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 발사대가 이게 바로 이건 스푸트니크고 고흥반도에서 이번에 발사할 때 그 액화 수소나 연료 주입기가 바로 이 회사에서 이제 한 겁니다. 지금 요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누리호고 여기에 지금 발사대에 여기 지금 액화 수소를 주입하는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크라이오겐 마시가 오래전에 여기 한국에 와서 설치를 한 바로 이 장치입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의 우주 발사 기지의 3분의 1을 여기서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 미국의 그러니까 57년이니까 69년에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또 쏘아 올렸죠. 여기서 자극을 받아서 그때 미국과 소련은 아까 어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링에 설명하신 박사님께서도 미국과 소련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도 또 이렇게 싸게 팔아주고 그래서 미국이 자극받아서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그러니까 12년 후에 올리게 된 거죠. 그때 모든 기술이 이 러시아의 크라이겐 마시에서 해준 겁니다. 나사에 설치될 때도 이제 이 회사가 했던 그런 방위산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지금 이제 사무소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고흥반도도 있고 여기 북한도 있어요. 북한도 이거 계속 쏘는 그 액화 연료가 아마 여기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전 세계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특수 물질에 대해서는 그 ASME, American Society of Material Engineer, 거기에 서티피케이트가 필요한데 거기뿐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서티파이가 다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소위 요게 액화 장치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리커파이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그 부생수소라고 해서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그 수소 그걸 가스 상태로 여러분께서 그 트럭에 이렇게 실린더 트럭 보시면은 250바로 압축을 해서 충전소에 갖다 주고 충전소에서 차에 넣을 때는 무려 700바로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런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유통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액화하는 기고
그다음에 구소련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린 수소를 하려면 수전해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생 수소를 쓰고 있고, 또 거기서 탄산가스를 요새 CCU 카본 캡처 유니트를 달도록 해서 카본을 캡처해서 별도 처리한 수소를 또 블루 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생 수소로 나온 건 이제 그레이 수소, 브라운 수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수전의 멤브레인. 여기는 원래 방위 산업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세계 최대 보유국이지만은 구태여 천연가스에서 그 쉽게 뽑질 않고 수전해로 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라고, 우리가 요번에 말고 누리호 말고 그 전에 통신위성 하나 쏘아 올린 거 아실 겁니다. 그때 여기에 가져가서 올렸습니다. 이게 바이코누르. 그리고 액화수소를 이렇게 이송할 수 있는 파이프. 이것도 거의 뭐 이 크라이겐 매시가 독자적으로 아직도 특허권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액화수소를 생산했으면 이 보관, 마이너스 253도의 액화수소를 상온에서 장기 보관합니다. 이 기술은 이 회사가 독보적이고 최초에 이제 개발이 됐는데, 아까 생산한 액화수소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이건 독일의 그 린데 회사의 이 회사가 만들어서 납품한 독일에 있는 액화수소 보관 탱크입니다. 250 큐빅, 액화가 250 큐빅이죠. 그 다음에 액화수소 탱크가 이런 사이즈로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이거 뭐 쉬운 거 아니야 그런데, 국내에는 아까 액화 기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스토리지 탱크는 더 기술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그 R&D 자금을 줘서 여러 회사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 보관 탱크라든지 이 기술은 국내에 전무하고,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플레이어들도 이거는 아예 한국에 그분들도 잘 못하기 때문에 완제품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 보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아까 여기 말씀드린 세계 최대였어요. 이게 1,400 큐빅미터. 이게 바이코누르에 있는 우주 발사장에 있었는데, 최근에 나사가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거를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계 두 번째. 이게 전부 액화수소를 여기다 집어넣고 5개월, 6개월까지 그냥 상온에서 냉동기 돌리지 않고 하는 보관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운송할 때 이렇게 트럭에다가 해서 탱크롤리에다가 해서 또 기화기 가서 액화수소로 이송해서 액화로 받지 않는 한 기화로 다시 변환해서 하는데, 이 기화기도 이제 국내에는 기술이 없습니다. 여긴 작은 기화기도 이렇게 최근에 만들었고요. 이런 게 아마 한국에 굉장히 필요로 하는 트램이라든지 기차, 심지어 그 선박, 트럭, 버스도 지금 액화수소로 하자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기화기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컨테이너 같이 해서 배에다가 해서 수송할 수도 있고요. 물론 장거리는 어렵겠지만은 뭐 한 며칠 걸리는 이런 데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요거는 지금 액화수소를 철도로 해서 중국으로 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뭐 우주 발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주선에다가 이렇게 액화수소 연료를 주입하는 장치, 이게 이분들이 최고의 기술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외나로도 누리호를 발사할 때 해준 장치하고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사실은 한국이나 뭐 해외 시장은 생각도 안 했는데, 러시아 분들도 이런 회사 방위 산업체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원천 기술이 한국에 없고 이렇게 하는데 탄소 중립 목표는 굉장히 크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원천 기술을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들 우리는 쉽게 미국, 독일 이런 데만 연상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좋은 마케트죠. 그분들은 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크리아겐 마시에서 모든 기술을 받았고 일찍이 시작했다면 특허 사용을 받은 거고 아니면은 이제 특허가 이제 공유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연구했거나 그러나 제가 러시아 방문했을 때 아직도 이 글로벌 플레이어들 독일 불란서 회사가 이 회사 단지 내에다가 공장을 차려놓고 여기서 제작이 되면은 자기네가 받아서 브랜드만 바꿔서 수출하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리가 그러한 독일 불란서 미국 회사가 기술이 월등 낫지 않겠나.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액화수소가 최근에 이렇게 각광을 받지 수소의 필요가 없었기 수요가 아주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주선 발사를 하거나 그런 우주 발사장 기지에 공급하는 업체 외에는 그 수소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 상업성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액화로 해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이제 비용을 아끼지 않고 이제 개발해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북경련을 또 러시아가 굉장히 공식적으로 많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무역협회 상공회에서 많고 아까 이 무역 대표가 울산 간다 그래요. 미안하다고. 왜 그랬더니 거기도 오늘 러시아의 지방 도시에 산업단지 세미나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는데 아까 참 어떤 박사님께서도 나토 얘기하셨는데 정말 러시아 분들이 나토 얘기 많이 합니다. 지난 30년간 노태우 대통령 이래 역대 정부가 북방 정책을 표방하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송영길 대표적에서는 생션 그러는데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과연 정부 차원에서 볼 건지 국가적인 아젠다를 국익 차원에서 정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야 된다. 그런 협약을 하자고 지금 새로운 대선 주자가 나타났죠. 김동연 전 부총리는 서로 공약을 공동 분모를 모아서 그걸 서로 약속하자. 이행하는 거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면 안 되죠. 그러면은 러시아가 생션 때문에 못한다 그러는데 이 시간 현재 러시아의 대러 투자 1위국은 어딘지 아세요 혹시? 대러 투자 1위국이? 그러면 투자 2위국은 어디입니까? 대러. 대러 투자 1위국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2위국은 일본입니다. 그런 것이 참 국익 차원에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왜 그럼 미국과 일본으로 바로 노출이 안 되느냐? 소위 조셉 피난처, 두바이, 버진 아일랜드 이렇게 해서 프로핏 쉐어링이 쉽기 때문에 세금 안 내고 그렇게 했지만 어떤 분이 진짜 AI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걸 분석을 했어요. 각각 중립적인 조셉 피난처에 있는 회사의 이벤츄얼 오너, 실질적인 오너가 누군가 봤더니 다 미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과연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생션을 과대 해석해갖고 생션 미국이 러시아는 두렵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러는데 한국 분들의 기질이 있죠. 기마민족 어떠한 난관에도 돌파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비전을 보고 좀 이렇게 국익 차원에서 뚫고 나갈 그러한 지도자가 정말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대선 주자 여야 떠나서 토론하는데 정말 이런 비전은 없고 전부 네거티브만 하는데 참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국에 이제 진출하게 됐고 그럼 한국에 왜 왔냐? 한국이 이렇게 액화수소 수소하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자기네한테 지금 사가고 있고 기술을 받아갔는데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그 2배, 3배 되는 대가를 내고 공장을 진다. 그렇게 하고 대기업들이 게임 체인지. 이 수소 사업에 참여하냐 안 하느냐가 지금의 대기업의 서열은 저리 바뀐다는 거죠. 그게 게임 체인저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잘 나가지만 만약에 수소에 참여 안 하고 하면은 그 서열이 바뀐다 하는 것이 게임 체인저거든요. 그런 저거였고, 그래서 그분들은 합작 투자하거나 아니면 로얄티를 많이 받거나 하지 않으면 자기네 기회, 어퍼튜니티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안 해주죠. 그런 저건데, 우리가 지금 에너지기술연구에 390억의 R&D 자금을 해서 연구를 하고 80% 됐다 했지만은 연구소에서 R&D로 된 거와 이 회사는 지금 72년째 이렇게 해오면서 완성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까 얘기했는데 액화기는 그 흉내내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아까 보관 탱크는 70여 년 동안을 해서 완성이 됐다 그럽니다. 그 보일 오프라고 그래서 하루에 1%가 새 나가게끔 해주지 않으면 보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냉동기를 돌리지 않고 구조상 베큐um 레이어를 속에다 둬가지고 그 열전 전도를 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특수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을 하고 아예 차제에 한국의 중심이 돼서 한국 기술력도 좋고 원자재 조달도 좋으니까 한국에서 만들어 자기네가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한국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한 수소 협력, 한로 협력 아까 플랫폼도 있으시고 혁신센터도 있으시고 그런 자금도 그냥 남아 돌아가고 쓰질 않아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 때 만들어놓은 20억 달러 극동 투자 펀드가 20억 달러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라고 할 만하죠. 거기 투자하는 사람은 정부가 20억 달러를 연리 3%에 주겠다 하는데 그걸 쓰질 않고 있는 거죠.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가 민간 투자회사들의 민원을 그 10년간 해결 안 된 거를 유리 뚜루트네프 부총리, 전권 특명 극동개발청 담당 부총리입니다. 이제 지금 아크틱 북극도 포함이 됐죠. 그분은 푸틴 대통령이 포럼에서 그래서 당신 일어나 유리 그러면서 앞으로 이 사람이 극동개발에서는 내 결제 없이 그냥 집행한다.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과연 그게 먹히긴 먹혔습니다. 뭐 그래핀 앞으로 시대라고 그러는데 세계 최대의 그래핀 원료가 되는 흑연광산이 극동 하바롭스크 주이시 오토노머스 리전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이 앞으로 이거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국에 많이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한국 분들은 뭐 이 대기업도 이렇게 크게 미래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샀쓰고 나중에 그때 보지 뭐 왜 투자해 그랬는데 그걸 엿들은 중국의 국부펀드가 그 고려인이었어요. 한국계죠. 그 사람이 나중에 날 보자 그러더라고요. 아니 비밀 아니면 우리 투자하고 싶은데 안 되겠네. 이게 한국이 우선 하니까 한국 보고 안 되면 내가 당신한테 알려주겠다. 한국에서 이제 안 하기 때문에 거기다 알려줘갖고 중국이 바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특구가 되면서 그 광산에서 진입로를 내는데 4천만 달러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해줘도 뭐 지분의 40~50%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제가 유리 또르뚜네프 부총리한테 직접 얘기를 해봤어요. 이런 저게 있는데 한국이 앞으로 협력이 많이 될 것 같다. 오케이, 연방 예산으로 해줘. 개인 광산을 4천만 불을 내주지 않습니까? 한국은 참여를 안 해요. 그리고 아까 좀 마셜 체프 무역 대표가 여러분께서 러시아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무역 대표 대사 거의 동급입니다. 러시아만 있는 제도예요. 거기서 한국의 부산에 어떤 수산물 유통하는 회사가 10년을 브라디보스톡 항구에 냉동 창고를 짓겠다고 그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크레물린 땅이었습니다. 몰랐죠, 아무도. 그리고 거기 바로 옆에는 잠수함이 있고 해군항인데 왜 그 땅만 달라고 하는지 그 송영길 대표가 유리 뚜루트네프가 독대를 시켰어요. 그게 보니까 크레물린 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푸틴 대통령 오케이 해가지고 해줬는데 한국이 결국은 투자를 안 했죠. 근데 아까 그게 이제 전자상거래로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 수산물의 거의 뭐 40~50%는 이 캄차카, 러시아 극동에서 오는데 명태에서부터 그걸 여러분들이 전자상거래 그냥 사실 수 있어요. 이제 그 중간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 좋은 그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 냉동 창고만이 아니었고 그거를 지면은 그거는 크렘린 땅이니까 49%를 갖지만 전자상거래는 51%로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듣기도 전에 부산에서 포기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점이 아쉽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로열티 없이 합작 투자 없이 그냥 만들어서 기계고 사가면은 자기가 그냥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로얄 기술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건설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프로젝트는 대통령께 보고한 프로젝트가 우리가 3040 하려면 사실은 30년까지 우리가 액화수소 내지 암모니아가 1000만 톤이 필요합니다. 1000만 톤 대략 잡아서. 그러면 2050년까지 탄소 제로 하려면 2700만 톤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께서 타는 차나 모든 게 화석 연료는 필요 없어요. 수소가 될까 그러지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다 호주나 사우디아라비아를 잡고 있는데 배로 오는 데만도 15일 걸리고 사우디에서도 한 달 걸리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아까 이제 러시아는 그 누구도 대상을 안 잡고 있어. 러시아 추니까 그 풍력이 되겠어? 태양광이 되겠어? 그런데 풍력, 태양광이 아니고 그린 수소에 생산하는 에너지는 원자력도 들어 있습니다. 원자력.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을 다시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그린 수소 내지 수소 경제, 탄소 중립 3040, 50 넷제로 이거는 쉽지 않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이러한 기술이 한국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아까 말씀들 하셨죠. 노바텍 이런 큰 회사들하고 LNG가 지금 부족이지만 LNG 말고도 암모니아 생산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를 추진하는데 지금 그 핵심은 이제 전기료죠. 이것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플로팅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200메가와트 발전소가 이렇게 물에 떠다닙니다. 이게 물에 떠다니죠. 그럼 한국에서 하려면 이 배를 빌려오거나 우리가 사지 않으면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진행해서 한러 간의 수소 협력이 진행이 더 심도 있게 해볼 수 있고 우리가 3040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이제 이 기술이 좀 필요한데 이번에 뭐 제가 갔다 왔고 또 최초에 한국에 이렇게 소개가 돼서 많은 협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안 발표해 주신 한동만 교수님, 또 최형림 교수님, 그리고 김윤식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1 북방경제포럼 이 준비를 위해서 북방경제연합회 심광섭 처장님 외에 많은 관계자분들이 많은 노고를 하셨습니다. 그 노고에도 치아를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북방경제연합회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김칠두 이사장님이 오늘 참석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오늘 행사가 무사히 마쳐지기를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김칠두 이사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도하면서 2021 북방경제포럼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